오늘 오후에 야권의 정치 상황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 내용, 긴박했던 그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 기억하시겠습니까? 1996년에 발표된 015B의 노래인데요. 이젠 안녕이란 노래입니다. 자, 야권 60년간 명맥을 유지하던 민주당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통합신당으로 야권의 거대 정당이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된 얘기 순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신당 창당 하루 앞둔 상황인데 윤여준 의장 오늘 떠났습니다. 맞죠? 이게 공중으로 떴다는 얘기겠죠. 떠났습니다. 예, 떠났다는 얘기겠죠. 예. 네. 윤여준 의장이 오늘 이제 37일 만에 새정치위원회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해산을 하면서 네. 같이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네. 윤여준 의장이 안철수 의원 쪽에 합류한 게 1월 네. 5일이었으니까 네. 오늘은 정확하게 2달 20일 만에 이제 제 갈 길,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건데요. 네, 실제 오늘 저 윤여준 의장이 했던 발언을 좀 살펴보면서 윤여준 의장이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윤여준 의장이 네. 이제는 쉬어야죠. 오늘은 미처 안 의원에게 얘기를 할 틈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떠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네. 나는 원래 정당 생활의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추가로 한 말씀이 있군요. 네, 안 의원이 이제 독자로 당을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지방선거 직후까지 있었을 것이고 뭐 그 이후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 내가 서울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정치 무대에는 다시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가 대형 네. 프로젝트가 있답니다. 네.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 올라올 일은 없다고 한 것 같고요. 네. 윤여준 의장과 함께 이 박호근 또 위원장 또 네. 이 사실상 이 결별을 시사한 발언을 함으로써 네. 사실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떠나는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네. 통합 과정에서 떠났고 또 윤여준 전 의장까지 사실상 안철수 의원을 떠남으로써 과거에 여당 출신, 이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 하나도 안철수 의원 주위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도로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빼면 네. 나머지는 도로민주당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게 되 과언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겠네요. 거죠. 네. 아, 그런가요? 자, 통합신당 쪽. 그리고 뭐 이계한 의원도 다시 뭐 합류하긴 했습니다. 전 의원도 민주당, 합류하긴 네. 했습니다만 역시 민주당계 민주당계죠. 사람이니까요. 네. 민주당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 3월 26일 새로운 통합신당이 창당되는 날입니다만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철수 의원 표정이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좀 만났죠? 네, 기자들이 만나서 이제 네. 저희 이제 혹시 얘기를 들어봤느냐 이제 이렇게 네. 물어봤습니다. 네. 잠깐 쉬신다고 윤여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 하루를 쉬실 수도 있는 거고요. 흐흐 이렇게 웃었다고 네. 하는데 네. 뭐 8고초려, 10고초려 끝에 모셔온 사람이 떠나겠다고 했다면 사실상 뭐 바지끄댕이를 잡는 건 아니더라도 제가 네. 한번 간곡하게 설득해서 꼭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사실상 결별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이렇게 대충 파악이 되고 뭔가 지난 아쉬움이 묻어나기보다는 네. 이제 갈 사람은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들려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CEO 출신의 안철수 네. 의원이 참 이런 면에서는 네. 참 냉철하다, 나쁘게 말하면 참 냉혹하다. 네. 이래서 혹시 주위에 사람을 모으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전 의원, 그리고 윤여준 의장이 안철수 의원이 현실 정치를 하는데 정말 필요했고 그런 정책이나 전략을 많이 냈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결국 이렇게 떠나게 되네요. 올 초에 8고 초려, 10고 초려를 거쳐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안철수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했던 게 불과 석 달도 채 안 됐는데 1월 5일 날 영입됐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1월 5일이면 좀 며칠이나 됐는데 2달 20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80일. 안 된 거죠. 80일 된 거죠. 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있었던 거죠. 사실 네. 1월 5일 때 합류하기 직후에 네. 3년 전 연약했던 안철수가 네. 굉장히 집요하고 강인해졌다. 네. 안철수란 인물의 등장은 역사적인 필연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 합류 배경을 설명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80일 만에 이별이 그래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만큼 네. 안니은과 함께 오랫동안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윤여준 의장 결국 창당 과정에서 이 합당 과정에서 배제가 되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 웬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착한 남자의 정치란 점 때문에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왜 안철수 의원과 손잡으면 다들 떠날까? 추장집 전 명예교수도 그랬죠. 네. 윤여준 전 의원도 그렇게 됐고 뭐 많은 분들이 만났다 떠나게 되고 만났다 떠나게 되고 그러네요. 네. 이런 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이런 부담 같은 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네요. 사실 이 130석의 민주당 이제 새로운 이제 신당에 출범하게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 쪽은 이제 달랑 성호창 의원과 안철수 의원 달랑 2명이거든요. 네. 과연 그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 없이 안철수 의원이 이 신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신당을 바꿔놓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최장집 네. 교수나 네. 이런 이제 그 윤여준 의장 같은 네. 분들은 일종의 그 두뇌를 제공하는 그 어떤 생각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결국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다. 네. 또는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만드는 새 정치, 내가 모실 주군으로서의 깜이 안 된다. 이런 실망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추측인데요. 아니면 네. 안철수 의장이 그만한 정도의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네. 예, 국내에 들어왔을 때 영화 링컨을 참 감명 깊게 봤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얘기했던 게 결국 정치라는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네. 그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느꼈다라고 하는데 네. 주변에 어떤 좌총용, 우백효 같은 역할을 하시는 네. 사람이 없다면 네.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네.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네. 혼자만 가지고는 네.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새로운 신당 창당을 앞두고 민주당도 간판을 내렸고요. 새정치연합도 37일 만이죠.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 회의 장면 보시면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회의 장면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회의실 안에 들어서고 있고요. 네, 또 윤여준 의장이 마지막으로 오늘 모습을 보였군요. 네. 네, 사진 기자들이 많아서 의장도 잘 못 들어가는 상황. 자, 그런데 일단 안철수 의원 표정이 어둡진 않아 보이고 윤여준 전 의장도 곁에 앉아 있습니다만 곧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네, 고개를 푹 숙인 채 원고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네. 마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는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모습입니다. 김한길 대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130차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일이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국민께 기대를 모으는 새정치연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새로 네. 태어날 정당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고려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기존의 민주당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면서요. 몇 가지 특징을 좀 골라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정강 정책의 뭐 6.15 선언이나 14 선언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7.4 공동성명까지 다 넣기로 하는 등 이 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정강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네. 또 사실 오늘 좀 발표한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데 네, 네. 집단 지도 체제를 꾸리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뭘 꾸리겠다고? 집단 지도 체제죠. 네네. 네네. 올해 일단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새 신당의 그 대표직, 공동대표직을 맡는 건 1년인데 투톱의 임기는 1년이다. 1년인데 내년 3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되는데 네. 인원을 25명 초 메머드급으로 꾸리겠다. 잠깐만요. 최고위원 숫자가 25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아, 뭐 선출직 5인, 그다음에 네. 노인, 노동, 청년, 여성목 1인씩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미에서 네. 최대 25명으로 꾸리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당장은 지금 신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을 네. 임명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6 플러스 6, 12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고 결국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뜻 같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으면 뭐 의견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12명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네. 이렇게 네.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사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신당이 좀 우클릭, 중도까지 아우르는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네. 내일 창당 대회가 마침 3월 네. 26일 천안함 4주기가 되는 그렇죠. 네, 네. 4주기가 되는데 음. 그래서 첫 신당 그 창당 대회는 오후에 올림픽 공원에서 하지만 그 앞서서 오전에 대전에 있는 이 천안함 묘역을 방문해서 이 46 용사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창당 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 민주당 야권에서는 첫 일정으로 DJ 묘역, 현충원에 있는 DJ 묘역을 제일 먼저 찾게 되는데 그 일정이 내일 일정에서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날 27일 날 하는 최고위원회 회의 다음에 혹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네. 27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 일정이 DJ 묘역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DJ 묘역이 아니라 천안함 추모식장으로 간다. 민주당 모습하고는 좀 그동안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관여가 나타나면서 그 나온 결과인지 좀 궁금한데 어쨌건 창당하는 이 3월 26일의 일정만큼은 과거 민주당과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